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배거 2016년 1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신 과학기술 보급고점으로 훌륭하게 꾸려진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을 선포하시어 새해의 첫 문을 과학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는 시대와 더불어 새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저고 건설을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힘있는 과시였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위대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거점입니다. 준공식 날 과학기술 전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스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정책이 웅축되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 건축 예술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광고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보급의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지식형 근로자로 튼튼히 준비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인민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이 2014년 6월 우리 공장을 찾아서서 여기 과학기술 보급실에도 오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이 김체공업종합대학 원격대학에 입학하여 원격 강의도 받는다는 설명을 두시고 이 원격 강의는 어떻게 받고 원격 강의에서 받은 내용은 어떻게 여야 하는가 등 하나하나 물어주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전민무장어란 말이 있는데 원격 강의실에서 이 원격 교육을 받는 것은 전민학습체계라고 해야겠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그 평양 기초식품 공장을 찾아오시어 그 원격교육의 본질을 전민학습체계라는 이 하나의 그 시리오로 명철하게 밝혀주셨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교육을 현장에 접근시켜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고 누구나 학습을 많이 해서 사회주의 문명국에 알맞는 지식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경야는 원수님의 그날의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교육 강령도 새로 편성했고 그 수십 건의 그 원격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교육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형태인 원격 교육 체계가 확립된 때로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 대학들의 원격 교육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됐으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하나의 교정으로 변모됐습니다. 전 매일 6기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2시간 정도씩 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은 저에게 있어서 지식을 주는 대학이나 같습니다. 공장 종업원의 이 절반 이상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이 새 기술의 창조자, 이 창의관 명술로 이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만도 평범한 그 작업반원들이 지난해만도 8건의 기술역시 창의관을 했는데 이것은 다 전민학습 체계의 덕입니다. 새해에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창조할 결심입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제 8차 대회가 펼치게 될 부강저고 건설의 휴양한 설계도 따라 새해의 청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새벽두부터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평양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 전사들이 새첫 전투에서부터 증성의 기속 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이 친필 소환을 받아하는 우리 철도관의 전체 일꾼들은 원수님이 하늘과 같은 사랑의 수성슬적으로 보답할 충성의 결의를 안고 새해 첫 전투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도 제일 많은 짐을 싣고 앞장서 달리겠다고 첫 전투부터 모두가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아랫단에 내려가서 더 많은 물동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수송 조치까지를 짜고들어 진행했습니다. 화력한 수송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원료, 연료 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데 우리가 선차적인 줄을 돌리고 있습니다. 총진 강제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해 종초부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철강제 생산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강제 8차 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올해 첫 전투에 진입한 우리 공장 노동계급의 투쟁열이는 저 샘물 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맞물림을 짜고 드는 것과 함께 강제 생산에 필요한 원료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용해 공정이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지고 오늘 하루만도 9차지 질 좋은 샘물을 뽑아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의 일꾼들은 송이권 마련한 지원 물자도 넘겨주고 경제 선동을 활발히 벌여 새해 전투에 떨쳐 나선 총진 강제공장 노동계급의 혁명열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청천강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새해 첫날부터 전력 증산의 덩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 벽두부터 현재까지 보일러 효율이 부쩍 높아져서 발전기 호기당 출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전기들이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있는데 지난 시기보다 평균 전력 생산량이 1.2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일꾼들과 기술자들, 정업원들은 지금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현재 높아진 전력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요리 밑에 한 사람같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흥주 청년 1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전력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숨은 박힘을 새로 교체해서 물을 호실 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들면서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중기계 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발전 설비와 대상 설비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들에서 성과와 경험은 적극 일반화하고 또 나타난 결함들을 대책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벌려서 새해 첫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상하는 문제, 가공품의 정밀도를 높이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룡담 세민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새해 첫날부터 세민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목표한 서성로 농협학자공사를 80일 전투 기간에 완전히 골속한 이런 성과를 안고 새해 전투에 진했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고수시켜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세민트 중산 돌파구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서성로의 정상 가동 구성을 위한 원료 미분탄 생산 공정들이 기술 개선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 성배전소에서도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나라의 귀중한 전력을 보다 효과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중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시는 우리 원수님이 이 뜨거운 친필선을 받아안고 보니 정말 2021년 이 한 해도 인민을 위해서 끝없이 이어가실 우리 원수님이 사랑의 천만리 길이 눈앞에 오려오고 마음속 결의도 새로워집니다. 경유하는 원수님의 순간 인민사랑을 맨 앞장에서 꼽히우는 노동계급이 되자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노동계급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 새해 첫 전투에 들어섰습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매 주민 가정들에까지 전력을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서 새해 첫날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새해 친필 소환을 받아하는 산림연구원안의 과학자 연구사들도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 데 적극 이바지할 인류 많고 새해 첫 전투에 떨쳐 나섰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과 염원이 꼽힐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하신 경야는 원수님의 이 친필서원의 구절구절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안고 우리 연구원 안에 모든 그 일꾼들, 그다음에 과학자들, 정학원들이 이런 연구 사업을 정말 달라붙었습니다. 우량한 비타민 나무 품종을 육종하고 그것을 북부 많은 그 고산지대들에 도입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양도 온천 문화 휴양지에 심은 나무들의 사lum률을 96% 이상으로 보장한 이런 지난해 연구 성과에 토대해서 올해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 왕질강나무, 왕기암나무, 왕대추나무를 비롯해서 이 우량한 산염의 나무들의 특성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번식 방법을 해결해서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나무 묘목들을 원활하게 널리 포치기 위한 이런 연구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에서 나무물을 3회 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연구 과제를 선정했고, GIS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강하천에서 지금 물 흐름량과 이 침식 방지 능력을 등급화하고, 그다음에 이 치산치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루가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에 대한 요구 수준도 더욱 새롭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맞게 새로운 계절옷 형식들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류경양복점의 경험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상하고 화려한 옷차림은 고리와 말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에 밝고 청신한 정서가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오면 따뜻하면서도 활동하기 편리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해서 옷을 많이 껴입으면 인차 피로를 느낄 수 있고 또 옷차림이 벌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복점에서는 주로 웨터와 겨울 양복을 많이 제작하는데 겨울에는 제낀 형태, 닦인 형태를 비롯해서 모든 옷들을 항상 몸에 꼭 맞게 제작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겨울철 옷차림에서 색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덧옷이나 안에 입는 양복도 진한 색만 찾는 손님들이 있는데 흰색, 연한 회색, 그다음에 연밤색 등 이런 색으로 하면 보기에도 좋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겨울에도 봄, 가을과 같이 밝은색 계통으로 옷을 해 입으면 한결도 젊어 보이고 고리가 환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옷 형태들을 계속 창작하고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영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2일 튀르키예에서 영국을 다녀온 15명이 새로운 변종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잠정적으로 영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2일 4명이 새로운 변종 비루스에 또다시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나라에서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는 2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2일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4명이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변종 비루스 감염자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조선에서는 10명이 변종된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영국이 지난해 12월 14일 세계보건기구에 변종된 비루스를 보고한 지 20여일 만에 이 변종 비루스는 미국과 프랑스, 남조선, 일본을 비롯한 세계 33개 나라와 지역에서 전파됐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 비루스가 이전 비루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며 모든 나이에 관계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일 현재 종합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감염자 수는 8,493만여 명, 사망자 수는 184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일 하루 동안에만도 미국에서는 26만여 명의 감염자와 2,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 수는 각각 2,087만 6,800여 명, 35만 8,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국의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일 하루 동안에만도 5만 7,720명의 감염자가 또 발생해서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연속 5일째 하루 감염자 수가 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보건부문은 비루스의 압박 속에 완전히 마비 상태에 처해 있으며 전국의 병원들이 수용 능력 초과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전염성이 강한 변종 비루스의 전파에 대처해서 전염병 발병 초기에 세웠던 구급 병원들의 운영을 재개했으며 런던에 있는 소학교들을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2일 현재 771만 6,400여 명의 감염자와 19만 5,7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명절 기간 주민들이 바닷가를 비롯해서 공공장소들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고고학자들이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에서 석성 열이점을 발굴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폼페이에서는 80여 개의 석성 열이점들이 발견됐으나 그 전체적인 면모가 완전히 발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열이점의 매대 위에는 더운 음식을 담는 단지들을 보관하는 구멍들이 있고 벽면에는 수탉과 개를 비롯한 각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단지에서는 오리와 염소, 물고기의 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베주비오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재에 묻혔던 고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번 발굴 사업은 고대 로마 시기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룡화 4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월 4일 월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20하루입니다. 내일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오후와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이 밤에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룡화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륙,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룡화 32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통촌지방이 5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눈이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